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불륜을 당한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불륜을 당한 것만으로도 기막힌데 상간녀 부모에게 협박까지 당하셨다네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여자 사람이에요. 결혼생활 평생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10년은커녕 5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잘못해서 깨진 것이라면 석고대죄를 해야겠지만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물론 결혼생활 도중 소소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결혼 파탄은 순전히 남편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렇죠. 그것도 제정신 아닌 부모를 둔 여자와 바람을 피웠더군요. 덕분에 살면서 상상도 못해본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김에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정말 부부로 제대로 산 건 3년 남짓한 것 같아요. 신혼 때야 행복했죠. 저나 남편이나 서로 조건도 잘 맞고 또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걸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정도는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재작년 즈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재작년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실체를 모르겠다는 것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게 슬슬 질린 것 아닌가 싶었죠. 절 오래 봐서 여자로 안 보이냐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여자로 보이도록 살도 더 빼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조금이나마 돌아봐 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한 번은 제가 노력해서 살 빼고 피부 관리하는 것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가는 세월 못 막는데 너무 돈 쓰지 마.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자기 때문에 노력해보려 한 건데 그 노력을 폄하당한 것 아닙니까? 오기가 나서 더 몸 관리하고 살도 빼고 해서 정말 연애하던 시절 체중과 피부 상태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들인 돈에 남편 돈은 1원도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공동저축 통장 하나 만들고 집 대출금 함께 갚는 것 빼고는 각자 벌어서 각자 쓰자는 주의였거든요. 제 다이어트 비용 등에서 남편 돈은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돌아보지 않더군요. 또 시간이 흘러 작년쯤 되니 저도 슬슬 감이 왔습니다. 물론 그냥 저에 관한 관심이 식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단순히 관심이 식는 것을 떠나 딴 데 눈을 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혼하리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직장도 휴직하고 남편 뒤를 따라다녔죠. 요즘 어디를 가나 어려워서 몇 달 휴직하겠다고 하니 회사에서도 냉큼 받아주더군요.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저는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는 게 용할 정도로 어설펐지만 점점 하다 보니 실력이 늘더군요. 몰래 미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한두 달 정도를 투자해서 남편을 미행했고 결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헛된 게 다행이었겠지만요. 우리 남편은 제 생각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처음 보는 년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 회사 근처에 식당 딸이라고 하더군요. 식당 드나들다 눈이 맞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증거자료 다 확보했고요. 상간녀의 신원까지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남편이랑 먼저 이야기를 해봤어요. 새끼야, 이것 좀 봐. 불륜남 상대로 한 말이라 아무래도 고운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가 자기 불륜을 눈치를 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증거를 보여주니 눈이 번쩍했습니다.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하기에 제가 답답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제야 남편은 미안하다고 입에 발린 소리만 몇 번 하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그 길로 짐 싸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더러운 인간이랑 한시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 가서 증거자료 내놓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말씀드리니 우리 부모님도 난리가 났어요. 그 새끼가 바람을 피워? 후레 자식이 복에 겨운 줄 모르고 부모님이 직접 남편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사돈에게도 전화해서 욕하고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발벗고 나서 욕도 해주시고 깽판도 쳐주신 덕분에 저는 냉정해질 수 있더군요. 일단 이혼 사건 잘 본다는 변호사 만나보고 상황을 의논했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을 용서하고 계속 같이 살지 아니면 헤어질지부터 묻더군요. 저는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 재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착착 남편 상대로 이혼 과정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제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이 온 거예요. 누구누구 씨 맞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가 누군데요? 그쪽 남편이랑 문제 생기네요. 상간녀 엄마가 제게 톡을 보낸 겁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그 사람이
제게 사과를 하려고 톡을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나가보았죠. 카페에 들어가니 쌍간녀 에비하고 에미가 같이 있더군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에미가 묻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니 뭘요? 그쪽 남편하고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왜 묻는데요? 이혼 생각 안 했으면 빨리 이혼하세요. 어차피 부부관계 이렇게 된 거 질질 끌어봐야 서로 피곤해질 뿐이니까. 비록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상간녀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비상식적인 상황에 할 말을 잃고 있으니 그쪽에서 언성을 높입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깔끔하게 끝내요. 상간녀 에미에 이어 에비도 거들더군요. 남녀 관계라는 게 원래 다 그래. 한번 정 떨어지면 다시 못 붙어. 그냥 정 붙은 애들끼리 살게 하고 빨리 이혼하라고. 심지어 에비는 제게 반말까지 하는 겁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상도 못한 황당한 상황에 얼마나 기가 막혔냐고요. 제가 한참을 웃다 말했습니다. 네, 이혼할 겁니다. 그럼 빨리 끝내요. 뭘 빨리 끝내요? 이왕 이혼하는 거 남편이랑 상간녀 그리고 그 에비에미도 가만 안 놔둘 건데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왜 상간녀가 되었나 했더니만 그 에비에미 문제였구먼. 뭐야 이 쌍년이? 지금 나한테 욕했냐? 늙어 돼지는 게 아니라 늙은 년 늙은 놈 합쳐서 관짝에 보내줄까? 제가 운동 좀 해서 기세 싸움에 강하거든요. 제가 눈 부라리면서 진짜 죽여버릴 듯 말을 하니 그 늙은 년놈들이 쫄더군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온 저는 계약한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건 물론 그 부모도 손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상간녀 부모를 손봐주기는 쉬웠어요. 제가 식품위생 이쪽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상간녀 부모 식당은 언뜻 봐도 법에 어긋난 부분 투성이었죠. 그래서 문제 식당에 법적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싹싹 긁어 모아서 경찰구청에 알렸습니다. 얼마 후 상간녀 부모 식당에 쪽지가 나붙었더군요.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 먹인다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확진자 온 것도 아니고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받으니 식당이 잘 될 수가 있나요? 결국 영업정지 후 오래전에 그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의 일이었죠. 식당 문 닫기 며칠 전에 제게 톡이 오더군요. 제가 나라에 일러 바쳐서 자기들 식당 망친 것 아니냐고요. 저는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했죠. 그러니 저쪽에서도 할 말이 없는지 더 말이 없고 이제 수신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상간녀 본인과는 두어 번 만나봤어요. 부모와 달리 만날 때마다 제게 싹싹 빌더군요. 식당도 망해서 위자료 낼 돈이 없다고요. 물론 저는 위자료 미리 안 주면 재판정 가서 받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남편에게도 받아낼 것을 다 받아낼 생각이고요. 제가 할 일을 다 아시는 우리 부모님은 저보고 좀 심했다고 하세요. 상간녀나 남편에게 위자료 받는 건 몰라도 상간녀 부모 식당까지 망하게 한 건 선 넘은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저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의 없는 것들은 정의 구현이 답이니까요. 늙은 것들에게 정의 구현을 해주었으니 상간녀와 남편에게만 정의 구현을 완료하면 되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간녀의 부모가 행패를 부리려다 크게 한 방 먹었다는 사연이셨습니다. 확실히 예의 없는 사람에게는 정의 구현이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